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에 시간에 끝말미에 잠깐 언급했던 LCT라고 하는 거, 생애진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또 이러한 L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접근법 내지는 LCT와 관련된 구조화된 상담의 틀을 학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155페이지 하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진로 주제라고 합니다. 생애진로 주제라고 해서 제가 주제에 관한 얘기는 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생애진로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진로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교재 페이지 넘겨서 156페이지 보시게 되면 바로 작업자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는 뭔가, 또는 학습자,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학습자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는 뭔가, 또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상담의 구조화된 틀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작업자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자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레디즈라고 하는 사람은 작업자 역할 모형을 자료, 관념, 사람, 사물,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업자로서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료, 관념, 사람, 사물이라고 그래서, 자료니까 데이터죠. 그러니까 프레디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부터 제가 설명할게요. 프레디즈는 바로 뭐냐면 데이터,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people, 또는 사물이니까 thing, t를 쓰고, 그 다음에 관념이니까 컨셉이라고 해서 보통 시를 쓰는데, 우리나라에 쓰는 이 관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념을 뺀 자료와 사람과 사물 위주로서 하게 되는데, 미국의 직업 사전에서도 이 관념을 뺀 나머지 DPT,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직업 사전에도 활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직업 사전을 개수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관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프레디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료 위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 people, 사람과 어울려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사물 중심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1번 자료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실성이나 물건, 봉사 등의 표현되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죠? 자료를 가지고서 일하는 그 사람만의 주제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의 주제. 그 다음에 관념이 있습니다. 주로 뭐 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과 관계에서 조력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설득한다든가 위안한다든가 위로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직업 상담사는 사람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eople이죠. 사람에게 조언해주고 설득하고 또 어떤 지원해주는 그러한 주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사물 중심이 있습니다. 주로 기계장치라든가 운전이라든가 엔지니어, 또는 뭐 농부, 목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thing, 사물을 가지고 일하는 작업자로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작업자는 작업자인데 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그 사람의 주제를 파악해 보는 것을 누가 했다? 프레디즈. 두 번째 소개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홀랜드입니다. 뭐 이름 잘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홀랜드는 6가지 인성 이론이라고 하는 6가지 유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아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직업 심리학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이 홀랜드의 리아색이라고 해서 바로 뭐 이렇게 리얼리티, 현실형, 근데 인베스티게이션, 그래서 탐구형, 아트, 예술, 소시얼, 사회형, 엔터프라이즈,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형일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진취형.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관습형, 이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6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리아색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있다. 뭐 이건 여러분들 또 심리학에서 배울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158페이지 보면 볼레스라고 하는 분이 또 등장합니다. 이 프레디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볼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일하는 사람, 작업자로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상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세 가지 상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상자의 내용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관리 기술이 풍부한 상자를 갖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능적, 전환적 기술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일의 내용의 기술 방법에 탁월한, 숙달된 그러한 내용의 상자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볼레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과 관련해서는 또는 작업자로서의 그 사람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능적, 전환적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15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검은 부분입니다. 볼레스는 기능적, 전환적 기술의 하위 범주에는 손의 사용이라든가 몸체 사용, 단어 사용, 직관, 숫자,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독창성, 창의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기능적, 전환적 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손 사용, 손이 직업적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직업 특성 검사를 보게 되면 손가락의 재치, 손목의 협역 능력 이런 것들을 따져요. 손가락에 재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잖아요. 물건 만들 때 보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다라는 말은 볼레스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능적, 전환적 기술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작업자,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제는 바로 프레디즈, 홀랜드, 그 다음에 볼레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이론, DPTC 또는 리아색 또는 세계의 상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가운데 가면 이제 학습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콜브와 캠필드라는 분이 특히 이제 우리가 내담자의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학습자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159페이지에 그 가운데 보면 콜브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콜브라는 분은 학습 형태 검사라고 해서 LSI라고 하는 유명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개발했는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집중적 사고형이 있을 수가 있겠고 확산적, 동화적, 적응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비정서적이며 사람보다 사물 다루기를 선호하고 이러한 형태 아주 추상화하고 실험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연구직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확산적 사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사가 학습자 유형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확산적 사고형에 속합니다. 확산적 사고형은 뭐냐면 바로 아주 장점으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많은 지각에서 확고한 개념과 의미 있는 통찰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를 구조하는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정서적인 경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문화적인 흥미와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확산적 사고형이라고 그러고 상담 분야의 자질로서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상담사로 앞으로 직업을 가질 텐데 본인 스스로가 문화적 흥미와 예술 분야가 아주 넓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다 그런 거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화적 사고는 조금 더 다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습 능력이 추상적 개념화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확고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납적 이론을 이끌어내면서 기초과학이나 수학에 능한 아이들이 이런 동화적 사고형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화적 사고에 속한 아이들은 주로 어느 쪽으로 직업 진로를 잡는지 우리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사고예요. 이 사고는 동화적 사고하고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물과 일하는 것, 즉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실험과 계획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이론이나 사실에 적합하지 않는 계획이 있을 때에는 이론이나 계획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색깔대로 막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우리가 좀 독특하거나 좀 뭐랄까 좀 생뚱맞지만 아주 기발한 생각을 잘하는 아이들. 창의력이 있다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패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대로 막 일을 해보려고 하는, 또 그렇게 학습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직업적으로도 뭔가 다른 진로 주제를 가질 거란 얘기죠.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콜브의 4가지 사고형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캠필드 이론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이 캠필더의 이 학습자 유형을 가지고서 청소년 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뭐 직업 상담 분야에서는 이게 깊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냐면 160페이지 볼까요? 가운데 좀 밑에 반가로나 학습 형태라고 나오고 캠필드라는 분이 나오면서 4개의 효과적인 변인이, 제가 좀 까맣게 좀 음영을 집어넣었죠. 거기 보면 조건, 내용, 양식, 기대, 이 4가지가 학습 형태를 결정하는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다 또 뭐 조건도, 내용도, 양식도, 기대도 또 하부 조직이 또 있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빼고 4가지 효과적인 변인으로서 조건, 내용, 양식, 기대, 이 4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됐죠?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소로서의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들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개인주의적 심리학적 상담 이론으로서 아들러는 출생 순서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출생 순서가 그 사람의 생애 진로 주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동아들은 어떻고 장남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아마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막내는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책임감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재기발랄해서 매우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한 생각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데는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장남은 또 뭐예요? 책임감 강하고 좀 듬직하고, 그렇지만 또 약간은 고집불통이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창의적인 것하고 좀 그래야 좀 멀어 보이죠. 있는 그대로를 좀 잘 지키려고 하는 좀 보수적인 게 강할 것 같은, 이런 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 대신 또 차남이나 차녀는 매우 독립심이 강하죠.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첫 번째 아이, 그 162페이지의 그 검은 부분에 보면 두 번째 부분 B, 첫째 아이는 폐이된 왕이다. 이 말이 뭐냐면, 아마 우리 뭐 자녀분들 키워보신 분들 중에 우리 더비움 회원들 분들 중에서 아이를 둘 키워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첫째 아이는 지 혼자 있을 때는 왕이죠. 뭐 모든 부모가 자기 얘기 다 들어주는데, 둘째가 딱 태어나면, 막내가 또 태어나면 부모들의 관심이 둘째한테 다 쏠리죠. 그래서 이제 이 첫째는 뭐예요? 프로이트가 말하는 퇴행을 한단 말이에요. 퇴행을. 다시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왕이었다가 폐위가 돼버리는 거죠.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폐위된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막 퇴행하고 다시 접받는 연습을 한다든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치근대고 옹알이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위된 왕이라고 하는데, 이건 동서양이나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163페이지 가운데 딱 보면 또 대뇌방구의 기능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쟤는 자뇌가 발달된 아이인가 봐, 얘는 우뇌가 발달된 아이인가 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보통 자뇌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수학적 머리, 이과적 머리라 그러잖아요. 막 그들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적이고 일련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지적이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이고 사교적이고 이성적이고. 저하고 좀 반대되는 겁니다. 저도 자뇌보다는 우뇌가 발달된 사람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자뇌보다는 우뇌가 좀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우뇌를 보게 되면 회상하고 상상하고 꿈을 꾸고 음악 듣고 직관력을 조용하고 공간적이며 창조적이고 좀 충동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신미안적인 예술적인 감각으로 뛰어나고 독창적이고 유추적인 뭐 사고체계가 조금 자유로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 그
자네냐 우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로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애 진로 주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생애 진로를 주제를 파악하는 하나의 큰 메뉴판이라고 하면, 이러한 메뉴판을 이용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여러분도 좀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LCA라고 하는 겁니다. 이 LCA는 기저버스, 여러분도 혹시 상담학 앞부분에서 기저버스 그 상담의 목표할 때 배웠던 분입니다. 뭐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기억나시나요? 상담 목표할 때 그런 내용을 언급했던 분인데, 이 기저버스라는 분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출생수조 같은 이론이죠. 그리고 바탕으로 해서 만든 아주 정질적 검사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LCA는 상담 초기에 사용하며 정질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들러의 이론을 어느 정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LCA는 이 A가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사정입니다. 사정. 그래서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기저브스가 만든 그 사람만의 구조화된 상담의 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상담의 털이란 말이 좀 프레임이라고, 프레임. 그죠? 하나의 어떤 구조화되면서 어떤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상담의 어떤 하나의 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LCA는 뭐 여러 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LCA 전체가 하나의 시험에 그냥 보고다, 그냥 늘 나온다라고 해서 아예 LCA 거기에다가 별표 한 5개 하십시오. 뭐 이번에도 나오고 뭐 늘 나오는 문제니까 뭐 구조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생애진로 사정의 역할이 뭐냐라든가 또는 이런 앞부분에 얘기했던 뭐 LCA 전반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5페이지 보면 제가 첫째 줄에 그런 게 해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구조화된 면접의 틀이다. 그래서 예비적 단계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게 1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제가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 그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 또 의미에 보면은 밑에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상담 이론을 기초로 한다. 이것도 역시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니까 또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시면 주로 166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러한 생애진로 사정은 상담자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일, 사회 관계, 그리고 성, 우정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누구 이론 같아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이죠. 거기 보면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일, 성, 관계, 또 뭐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또 뭐가 있었어요? 네. 생애 목표, 이 5가지 생활 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개를 차용을 해서 기저버스가 아들러 이론을 참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하면 166페이지의 검은 부분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이란 내담자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직업 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인 절차이며 자신의 가치와 자기 인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돕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 사정도 표준화된 진로 검사지 같은 것과 같이 병행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나 다라 있죠? 이거는 2차 시험도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1차에도 또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 또 LCA. 자,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조화된 상담의 툴로서 이 LCA는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냐?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또 시험 문제 나오는데 LCA는 그와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내담자 자신의 가치와 자기 인식을 도와주는 그러한 좋은 정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그런가 하는 얘기를 또 166페이지, 167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애진로 사정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진로 사정과 전형적인 하루,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 마지막에는 요약이라고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진로 사정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진로 사정은 또 3가지의 또 하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일의 경험,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봤느냐, 봉사활동을 했느냐, 유급, 무급의 일을 해봤느냐, 또는 가장 최근에 일했던 게 뭐냐, 또 일을 하면서 좋았던 건 뭐며 싫었던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진로에 관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교육이나 훈련은 뭘 받아봤으며 그 훈련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가졌던 관심사가 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락입니다. 오락. 이 사람이 여가 시간에 어떤 여가를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랑 보내는가,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이 LCA는 주로 청소년 상담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할 때 청소년이 어떤 휴일이나 어떤 여가를 무엇으로 즐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직업적 진로 특성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어떤 습관 내지는 성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전형적인 하루에서 이 사람이 하루를 보내는데 의존적인 사람이냐, 독립적인 사람이냐, 또는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이 4가지 차원을 전형적인 하루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3번째는 강점과 장애입니다. 이 사람이 진로와 관련된 이 사람의 강점이 뭐고 장애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강점은 발달시키고 장애는 처치하고,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요약이야 뭐 우리가 팔로업으로서 거기 보면은 주도적인 생애 주제라든가 강점 장애 등 면접 동안에 수집된 정보들을 강조하거나, 또 내담자가 자신의 가능한 직업 선택, 진로 탐색 혹은 진로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도록 자극하는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당신의 이러한 강점, 당신의 이러한 전형적인 하루, 당신의 이러한 진로 사정을 봤을 때 당신은 어느 쪽의 진로가 좋겠다, 어느 쪽으로 진학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꾸만 자극을 줌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마음이 가게끔 또 어떤 확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요약이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LCA는 사실 기저부서의 개인적인 상담의 틀이긴 하지만 워낙 보편적인 내용을 잘 꾸려놨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많이 쓴다.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애진로 사정의 적용 예로는 청소년 상담에 많이 쓰이고요. 특히 이 생애진로 사정은 그 168페이지의 가운데 나오는 바로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 가계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노그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뭐 가족 치료할 때 많이 쓰던 그런 거예요. 그림이 가족 그림들을 다 그려가지고 그 가족의 어떤 직업 가계입니다. 그래서 뭐 내담자가 있고 내담자의 뭐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어서 뭐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머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아버지 형제가 있겠네요, 그죠? 형제가 있어서 형제의 뭐 큰아버지가 있고 큰아버지의 또 자기의 사촌이 있겠죠. 이건 사촌이겠죠. 이게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의 가계의 어떤 직업적인 환경을 알아보는 그게 바로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 일반적으로 뭐 제노그램 그러면 가계도라고 얘기하고 이 앞에 오쿠페이셔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버리면 직업 가계도란 말을 쓰게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직업 상담하기 위해서는 제노그램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건 직업 가계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 가계도를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직업 가계도에 관련된 것은 168페이지 밑에 있죠. 그죠? 직업 가계도란 가족 치료에 기원한 것으로서 내담자의 생물학적 친조부모와 양조부모, 양친, 숙모, 삼촌, 형제, 자매 등의 직업을 도예로서 표시한 것으로서 그 내담자의 직업, 경력 포부, 직업 선택 등에 영향을 주었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계도를 그려서 보여주는 아주 정질적 방법이에요. 이것도 정질적 방법으로서의 우리가 상담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여러분들 16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오키시라든가 데글라시라는 사람들이 보면 그 뭐 직업 가계를 도를 탐색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CT라는 것이 뭐고 또 그런 LCT를 하나의 구체적인 적용 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LCA가 뭔가 하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준비된 내용을 모두 다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담자 어세스먼트 사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